빠르면 내년부터 비이민 비자 변경이나 이민 신청 이민자들과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과거 5년 동안 사용한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 영주권 국가별 쿼타 상한제를 철폐하는 법안이 시행되면 이 순위의 경우 무려 13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지사가 뉴욕주 대통령 예비선거를 2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롭게 변경되는 뉴욕주 차량 번호판 디자인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소셜미디어 정보 요구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했습니다. 개정안은 비이민 비자 변경이나 이민을 신청하는 모든 이민자들과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과거 5년 동안 사용한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방국무부가 지난 6월부터 모든 비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SNS 정보 제출을 의무화한 데 이어 연방국토안보부도 미입국자들과 미국 내 체류 신분 변경 또는 시민권 신청자들에 대해 SNS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1월까지 2달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승인을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으로 연방당국은 빠르면 내년부터 해당 규정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방관보에 따르면 국토안보부가 5년치 SNS 계정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대상은 미국 내 비이민 비자 체류 신분 변경 신청자,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자, 망명 신청자, 무비자 입국자 등입니다. 적용되는 SNS 플랫폼은 페이스북과 레딧, 웨이보, 마이스페이스, 유튜브, 린키든 등 사실상 모든 SNS가 포함됩니다. SNS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계정을 만든 이력이 없는 신청자의 경우 별도로 추가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비이민 비자와 영주권 심사 강화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가짜 SNS 계정까지 만들어 함정 단속 방식의 이민 심사를 실시하는 등 SNS를 통한 외국인 사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 폐지 관련 소송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오는 11월 본격 시작될 예정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이민 개혁안과의 빅딜을 전제로 다카 수혜자들을 구제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트위터를 통해 현재 연방 대법원에서 다카 폐지 정책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연방의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다카 수혜자 구제안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학력 위주로 영주권을 발급하는 메릿 베이스 이민 시스템 도입, 국경 장벽 강화안 등 이민 개혁안에 대해 공화와 민주 양당이 빅딜 협상을 하자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9월 6개월간 유예 기간을 두고 2018년 3월 5일부로 다카를 폐지한다는 결정을 발표한 이후 뉴욕을 포함한 각 주에서 위헌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고 뉴욕, 워싱턴 DC, 캘리포니아 등 3곳의 연방지방법원과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항소법원에서 폐지 불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연방법무부가 불복해 상고했고 연방대법원은 오는 11월부터 다카 폐지 위헌 소송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 70만 명의 다카 수혜자들이 추방 유예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 국가별 쿼타 상한제를 철폐하는 법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한인 이민자들의 영주권 수속 기간이 크게 늘어나며 특히 한인들이 몰려있는 이 순위의 경우 무려 13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7월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하원을 통과한 취업 영주권 국가별 쿼타 상한제 폐지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적체돼 있는 영주권 케이스 처리에 3년에서 13년까지 기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고급 기술 보유 이민자 노동자 공정 대우 법안은 전체 쿼타의 7% 이상이 한 국가에 몰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국가별 취업 영주권 쿼타 상한제를 3년에 걸쳐 폐지하고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우선 일자 순서에 따라 영주권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쿼타 상한제 대상 국가인 인도, 중국, 멕시코, 필리핀 등 4개 국가 출신 이민자들만 장기간 대기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인데 한국 등 일반 국가 출신의 취업 이민 대기자들의 수속 기간은 수년씩 더 늘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이민정책연구소가 이민서비스국의 영주권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법안이 시행되면 교수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현 적체 케이스 처리에 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석사 이상 2순위는 무려 13년, 한인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학사 이상 비숙련자 대상 3순위는 6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쿼타 상한제가 철폐되면 인도와 중국계의 영주권 독식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도 현재 같은 법안이 계류 중으로 현재 상원의원 34명이 지지 서명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60명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해외 출생 군인, 공무원 자녀 자동 시민권 폐지를 발표하는 등 미군 입대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규제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정책들을 통해 이민자들의 미군 입대를 통한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입대 6개월 이내에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을 축소 중단한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현역 군인과 가족을 추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미군 가족 추방 유예 프로그램 폐지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새 외국인 모병 개정안을 통해 미군 입대 후 시민권 취득을 위해 입대 후 최소 180일 이상 복무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는 내용을 추가했고 영주권자라도 입대 전 신원 조사를 위해 1년의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분이 프로그램 중단으로 인한 피해자는 약 11,8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미군 입대를 통한 시민권 신청도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최근 이민서비스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2016 회계년도 1분기 미군 시민권 신청은 총 2,169건이었지만 2018-2019 회계년도 715건으로 최근 4년 동안 약 67% 감소했습니다. 또 미군 시민권 신청에 대한 기각 건수도 같은 기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한편 현재 이민자 출신 현역 미군은 전체 129만 명의 19%인 6만 5천 명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뉴욕주 대통령 예비 선거일을 2월로 앞당기고 주 상하원 예비 선거일도 앞당겨 같은 날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내년 뉴욕주 대통령 예비 선거일을 4월 28일에서 2월로 앞당기고 6월 24일로 예정됐던 주 상하원 의원 예비 선거 일자도 앞당겨 같은 날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지사의 이 구상은 조기에 뉴욕주 예비선거를 치름으로써 대세 후보를 결정짓는데 뉴욕주의 영향력을 최대한 확대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내년 2월 예비선거를 치르려면 오는 10월부터 후보 등록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 선거 준비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내년 2월로 주 상하원 의원 예비선거일이 앞당겨지면 현역 의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본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예비선거와 함께 주 상하원 의원 선거를 치를 경우 투표율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이름이 잘 알려진 현역 정치인들에게 커다란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군소 정당들도 후보자를 내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없어 결국 후보자조차 내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쿠오모 주지사의 생각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고 주 상하원에서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새롭게 변경되는 뉴욕주 차량 번호판 디자인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뉴욕주 새 번호판은 내년 4월 1일부터 발급되며 10년 이상 된 차량 번호판은 의무적으로 새 번호판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뉴욕주가 지난 3주 동안 새 번호판 디자인 후보 5가지를 공개하고 온라인 공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많은 32만 5천여 표를 득표한 번호판이 최종 결정됐다고 뉴욕주 차량국이 발표했습니다. 새 번호판 디자인은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뉴욕과 영문 숫자 조합이 각각 번호판 상단과 중앙에 배치되고 아래쪽에 더욱더 높이란 뜻을 가진 뉴욕주 표어 엑셀시오르가 진한 노란색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배경에는 나이아가라 폭포와 자유의 여신상, 맨하탄 마천루, 몬탁 등대 등 뉴욕주를 상징하는 심벌이 그려져 있습니다. 새 번호판은 2020년 4월 1일부터 발급되며 각 지역 차량국뿐 아니라 온라인과 전화, 우편으로도 주문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차량 번호판은 의무적으로 새 번호판으로 교체해야 하고 발급 비용은 2개에 $25이며 $20를 추가로 지불하면 현재 차량 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한국에서 유전자 검사가 조기 검진과 예방적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등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들을 상대로 무료 유전자 검사를 권유해 거액의 검사비를 받아내는 신종 메디케어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 당국은 메디케어 수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유도하는 사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의사 처방 없이 무료 유전자 검사를 해준다는 유혹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메디케어 당국은 사기 업체들에 속아 유전자 검사를 받을 경우 $10,000 이상의 검사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보건부 산하 감사실에 따르면 사기 의료 업체들은 각종 암, DNA, 유전성 암, 치매, 파킨슨병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를 무료로 제공한다며 노인들을 현혹해 검사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상 정보와 메디케어 정보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검사 동의서 서명을 요구해 검사 비용을 메디케어 측에 청구해 돈을 받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디케어 측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유전자 검사 비용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메디케어로부터 받지 못한 유전자 검사 비용은 해당 노인들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디케어 측은 의학적인 필요에 의해 의사가 처방한 경우가 아니면 유전자 검사 비용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사기 업체에 속아 함부로 유전자 검사에 응하거나 개인정보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유망한 직업은 제너럴 매니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노동부가 발표한 직종별 일자리 예측 데이터를 통해 현재 연봉 수준과 취업 기회를 기준으로 800여 개 직업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1위는 제너럴 오퍼레이션 매니저로 지난해 연소득 평균 $10만 930로 앞으로 10년간 매년 평균 23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평가돼 가장 유망한 직업으로 꼽혔습니다. 2위는 파이낸셜 매니저, 3위는 전 업종에 걸친 매니저 잡, 4위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5위는 변호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가장 장래성 있는 분야의 일자리는 하이테크, 매니지먼트와 헬스케어 분야이며 공장의 생산직과 수작업을 통한 근로직은 장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800여 개 직업의 공통적인 특징은 취업 기회가 많은 직종은 임금이 낮고 고소득 직종은 신규 고용의 문호가 넓지 않게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즉 최근 미국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개인 간병인, 패스트푸드 종사자 등은 저임금 직군으로 구별됐고 의사와 변호사 등은 신규 고용 전망이 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간호사와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높은 임금에 일자리 기회도 많아 가장 돋보이는 직군으로 꼽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전자담배 흡연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LA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국은 최근 전자담배 흡연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폐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까지 속출하고 있다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때까지 전자담배 흡연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지역에서 전자담배 흡연, 이른바 베이핑으로 인한 폐질환 사망자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LA 카운티 내에서 전자담배 관련으로 의심되는 중증 폐질환자는 총 12명으로 보고됐지만 사망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Nationally, deaths and lung injuries related to the use of these devices are on the rise. And this is the fourth known death reported in the United States within the last 2 weeks. 앞서 인디애나주와 일리노이, 오리건주에서도 전자담배 흡연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보고되면서 연방보건당국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구토와 흉통, 호흡곤란 등 전자담배 흡연과 관련된 증상을 조사 중이지만 베이핑과 사망 사이에 정확한 상관관계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당국은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알기 전까지 전자담배 흡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There really is a lot of unknowns. There's a lot of information that still needs to be gathered, and we think it's wise to stay away from this until we understand what the implications are for the person who's using it, their health, and how it contributes to this lung disease that could potentially lead to death. 특히 사망 사례들은 어느 한 전자담배 제품이나 나이 또래, 건강 상태 등에 특정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전자담배 흡연으로 호흡기 질환에 걸린 환자는 33개 주에서 450여 명으로 늘어 당국은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인기 트레일인 하프돔에서 등산객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립공원 측은 어제 하프돔 트레일을 등반하던 29세 여성 다니엘 버넷이 암석이 많은 지대에서 500피트가량 추락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버넷은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립공원 관계자는 해발 고도 8,800피트에 달하는 하프돔 트레일에 케이블을 설치하는 등 등산객들의 안전 확보에 나섰습니다. 한편 현재 정확한 추락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법원 항소재판부는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학생들의 부모들이 낸 면제 폐지법 시행 정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송을 맡은 마이클 서스맨 변호사는 항소법원에 다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홍역 환자 증가로 종교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학생들은 등교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이들의 부모들에게는 소환장을 발부해왔습니다. 뉴욕시가 지하철의 많은 쥐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의 쥐를 유인해 알코올 성분의 물질이 담긴 통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쥐를 잡는 새로운 포획 장치를 설치합니다. 레트랩사가 개발한 에코밀리라는 이름의 장치는 그동안 뉴욕시 지하철에서 시범 운영됐는데 쥐가 먹이를 찾아 올라가면 센서가 작동해 알코올 성분의 물질이 있는 통이 열리게 돼 한 통으로 최대 80마리까지 잡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주 하원 민주당 의원 3명이 발의하고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에 따라 장례법이 바뀝니다. 새 장례법은 지금까지 금지됐던 장례식장 내 음식물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음식과 술을 제외한 음료수의 제공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물 조리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뉴저지 주립 러커스 대학교가 2019년 가을 학기에 약국 3곳을 닫게 돼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강센터 대변인은 처방약 가격 인상, 소비자 수요 감소, 정신건강시설의 수요 증가로 인해 대학 건강센터 3곳의 약국들을 닫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커스대 약국들은 지난 2년 동안 40만 달러의 적자를 냈으며 2015년부터 매년 평균 525건의 처방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곳에 따라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6도, 섭씨 영상 24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영상 19도 예상됩니다. 수요일 가끔 흐리고 습도가 높겠습니다. 목요일 대체로 흐리고 한때 소나기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